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반도체부터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 쪽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을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죠. 도대체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혹은 진짜 바닥이어서 외국인과 연기금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 목표를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이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계획 자체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을 현재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기업들과 LG화학 같은 기업들까지도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들이 2차 전지주들을 왜 이렇게 사나 봤더니 주가가 저점을 다졌다라는 인식들이 있고요. 특히나 자금이 대거 몰렸었던 LG엔솔, 삼성 SDI 등 대형 배터리셀 업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판매량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에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을 쭉 나열해서 봤을 때 사실 국가별로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계속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건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전기차의 캐즘이 현재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과도한 투자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과도한 투자를 정상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월과 7월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전기차에 대한 인도량을 확인해 봤더니 총 329만 3천 대로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7%가 넘게 인도량이 늘어났습니다. 즉 중국 시장에 내수 시장이 성장한 것까지 도합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10%, 많게는 15% 이상 인도량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월부터 7월 중국을 제외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전 세계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작년 동기보다 7.1%가 증가했고요. 상위 기업들의 판매량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에 대한 판매량은 조금 줄긴 했지만 벤츠나 토요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순위가 낮았던 기업들에 대한 판매량은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위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난해 동기보다도 7.1% 감소한 63만 대에 대한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수치들만 본다면은 특별하게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 것보다 골고루 잘 팔리는 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올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완벽하게 철회하는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기업들이 이 시장을 꽉 잡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투자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저렴한 전기차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해버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투자에 대한 과정이 바뀌어가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현재 전기차 기업들은 조금씩 줄이고 있지만 사실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완성차 기업의 투자는 일부 줄어도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IRA에 대한 모멘텀들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가 굉장히 박빙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IRA를 완벽하게 폐지하기를 어려울 뿐더러 해리스에 대한 강세가 현재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까지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9월 달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대다수에 대한 업종들을 쭉 나열해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금액 자체가 상위 세 손가락의 안에 들어가는 테크 기업입니다. 즉 금리 인하가 이번 9월에 한번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유럽연합이 2025년도 탄소 배출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유럽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냐. 유럽연합이 2025년도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 신규 승용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평균 CO2 배출량을 93g/km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93g이 어느 정도냐? 올해까지에 대한 규제가 116g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93g까지 낮춘다라는 것은 사실상 15% 이상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는 거고요. 단순히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퍼센트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정말 대폭 강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2025년도에 훨씬 더 엄격하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2026년도에도 이 기준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공급량 자체가 지금보다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제조사들은 이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생산 그리고 판매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고요. 다양한 프로모션 그리고 기술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차량, 즉 무거운 차량이 있고 가벼운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거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힘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CO2에 대한 배출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차량의 평균 중량에도 조정 없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슨 시장이에요? 당연히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동차 시장입니다. 아니 근데 자동차 판매량을 비교해서 봤을 때 중국이 1등이고 사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절반밖에 안 되던데 왜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제조사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동화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판매량 수준에서는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차량 평균 가격을 감안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만 달러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가 판매가 된다는 거겠죠. 즉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비싼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유럽이나 다른 국가 대비해서 판매량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책과 기업 평균 연비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크레딧에 대한 내용들은 테슬라도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속도 조절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자체가 전면 후퇴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 정책의 수혜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정책이 있죠. 모두가 알고 있는 IRA입니다. 그래서 이 IRA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보자면은 결국에는 규모는 7,500달러고 주요 조건은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이 일정 요구 비율 이상 북미 또는 미국과 FD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서 중국 안 되고 우리랑 같은 편들에게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번에 못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요구 시점, 특히 배터리 부품 그리고 핵심 광물 부분에서 2023년도에는 40% 그리고 올해는 2024년에는 50% 그리고 2026년에는 60%로 매년 10%씩 그 요구 비율이 올라갑니다. 리튬, 니켈, 양극, 음극활 물질, 전해질까지 모두 포함해서 매년 10%씩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은 양극재 만드는 기업, 음극재 만드는 기업, 리튬이나 니켈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아직 국산화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전구체입니다. 이 전구체 시장을 중국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이 한두 개씩 있고요.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위 CNGR 첨단 소재와 화유 코발트 등에게 전구체를 공급받아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전구체 생산 기업들은 굉장히 점유율이 낮은 상태인데 이 시장에 현재 뛰어들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번에 이동채 회장이 돌아왔죠. 사실 여기 전을 붙여야 되긴 합니다. 이동채 전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달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경영에 복귀한 이동채 전 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처럼 하다가 에코프로가 3년, 4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즉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고체 제조사인 GM과 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GM과 손을 잡고 양극 소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인도네시아에 추진을 결정합니다. 즉 중국 기업에 대한 소재를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 자체를 못 받게 되니까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GM과 손을 잡고 재련, 전구체, 양극재를 비롯한 양극 소재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을 비용을 전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현재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었죠. 그 가격 경쟁력 시장에서 생존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코프로 그룹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실제로 이 기업은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를 국내에서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연 5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1만 톤까지 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코프로머티가 지난 3월에 미국의 완성차 업체와 전구체 중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중장기 모멘텀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약할 수도 있는데 회사 명의랑 공급 수량, 계약 금액 등 세부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는데 이 업계에서는 현재 이 기업이 테슬라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이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이 전구체에 대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한 전구체 쇼티지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머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꼭 주목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RA의 해외 우려 집단 규정으로 인해서 비중국산 전구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7년도까지 생산 능력을 약 21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 기업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 전구체를 공급받겠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상의 전구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손에 꼽을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직 계열을 통해서 원가 절감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그런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자, 여러분들께 반도체부터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해당 텔레그램 상단부에 고정 메시지로 고정되어 있는 해당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인 만큼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해당 이 텔레그램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셨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8시 30분 이전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받을지 어떠한 이슈를 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제가 매일매일 장중에 특별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이슈를 순간순간 주목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이슈로 인한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 어떠한 모멘텀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제가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브리핑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